윤석열 빼박친 거. 야, 윤석열 이자 진짜 무식한자네요. 국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방법까지 지시를 했대요. 계엄군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준우 수방사령관이 검찰에서 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준우 사령관도 이제 부는 거죠. 내란죄 수계는 윤통이다. 자,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윤통이 다 지시한 거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다는 거죠. 자, 이준우가 검찰에서 국회 현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차례 통화에선 국회에 들어가 끌어내란 취지의 명령을 받았다. 윤석열은 4명이 들어가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다시 전화해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자, 꼼짝없이 빼박친 겁니다. 진짜 무식한 자 아닙니까, 윤석열? 어떻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를 합니까? 윤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국회에 1000명쯤은 보냈어야지. 1000명은. 자, 500명 보내서 실패한 거야 라고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한 직후에 이 합참의 주의통제실 이 결심실에서 국수수 참모들과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거 빼박친 거 아닌가요? 윤석열? 내란죄의 수계가 확실하다니까 이자가. 정말로 무식한 자죠. 자, 김병주 HID 계엄 때 첫 임무 선관위 직원 30명 납치 구금. 어제 폭로가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선관위 직원은 30명이 그냥 죽어나갈 뻔했어요. 이 말단 직원까지 과장까지 다 해당이 된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머리에 두건을 씌워서 관악산 비원 벙커에 구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구금해서 자, 고문하는 거죠. 고문해서 실토해라 이거죠. 실토할 때까지, 죽어나갈 때까지 고문하는 거예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자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로 끔찍하지 않아요? HID 요인 암살 계획 정황도 있었다. 노상원 영장에도 기재돼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이자가 많은 것들을 특히 정보사를 통해서 은밀하게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휴가 내고 달려온 탱크 부대장 유혈 진압 준비. 아예 그날 밤 12월 3일 날 계엄이 성공하면 12월 4일 아침에 또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오겠죠, 국회로. 그때 데모할 때 탱크 부대로 아예 확 밀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끔찍한 정말로 유혈 사태가 생길 뻔했어요. 자, 서영교 의원의 폭로.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자, 김용현의 발언 보세요.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 라고 12월 3일 오전에 이미 얘기를 한 거야, 김용현이. 네, 뭐 실제. 야, 끔찍하죠. 이미 오전부터 이 내란에 기미가 있었던 겁니다. 김용현 계엄 날 오찬에서 탱크로 국회 확 밀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 10시경이랍니다. 오전 국방부 장관이 당국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9.3의 육군 제2기갑 여단장이 있었다. 판교의 정보사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연차를 내고 거기에 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는 HID 의원 38명도 대기 중이었다라고 하죠. 선관위 직원을 납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꾸민 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하죠. 자, 탱크 부대장인 9.3의 육군 제2기갑 여단장이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대기했다. 자, 노 전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은 구 여단장에게 김 장관이 국방부 TF 관련 임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라는 인식을 드러낸 김 전 장관이 탱크 부대장에게 계엄 관련 모종의 임무를 줄 것이다 라고 한 셈이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방정환 정책교육 차장도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도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이동해 있었다. 뭔가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제2기갑 여단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 여단이다.
확 밀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정보사는 특성상 전 현직이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답니다. 노상원, 특히 노상원은 김용현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인사 등의 개입을 많이 했다라고 그러죠. 누구누구 어디 보내줄게 이런 뭐 약속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2기갑 여단장 판규 정보사 사무실 대기했다. 노상원의 호출을 받고 갔다. 관련 영상이요. 지난 10일 국회에 나온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을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새빨간 잘 거짓말.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 공조수사본부에 소환된 문 사령관은 180도 입장을 어떻게 저렇게 바꿔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 명령에 따라 문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이 시키는 대로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체포와 경비, 수사 등 계엄 임무에 적합한 요원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문 사령관은 정보사 예하부대에서 북파공작원 HID와 인적정보 휴민트 요원 가운데 정예 인원을 추렸습니다. 사실상 노 전 사령관을 실질적 지휘관으로 문 사령관을 그 아래 관리자로 둔 겁니다. 완전히 지휘체계가 붕괴된 문 거예요. 사령관은 정보사 내 부하와의 다툼,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태로 직무 배제 뒤 경질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지시다. 노상원의 지시가 김용현의 지시다. 해당 명령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이 노상원이 시키는 대로 문 사령관이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얘기. 이 정보사의 이 명령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았다. 충격적이죠. 군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 노상원이 누군가 봤어요. 노상원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를 했다고 하죠. 노상원과 문상호가 롯데리아에서 연관급 장교들을 모아놓고 계엄 모의를 했다. 정보사 쪽에 은밀한 모의를 했다라는 얘기. 자, 이 노상원의 정체가 알고 보니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무속인. 근처에 있는 노 전 사령관의 집은 무속인 점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법사라고 불렸답니다. 법사. 점도 봐주고 여러 가지 운세를 점쳐줬나 봐요. 점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노상원은 군에서 정보사령관 할 때 그 전에 군에 있을 때 마지막에 있을 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불명예 제대 후에 할 게 없잖아요. 퇴직금도 다 이렇게 다 박탈되고 연금도 다 박탈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점집을 하면서 절체부심 막 칼을 갈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뒤집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보니까. 점집을 했대요. 점집. 충격적이잖아요. 3명의 남녀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주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술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JT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노상원 씨 롯데리아 모의 주도자 노 전 사령관은 자신들과 동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명리학 등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명리학을 맡고 있다. 동점인가? 쟁이를 다 봐주면서. 두 사람이 만난 건 노 전 사령관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후인 2019년이라고 했습니다. 절에서 기도하다가 만났다. 외로움에 서로 의지하면서 공부했다 이거죠. 이들은 군에 있을 때부터 명리학을 공부한 노 전 사령관이 영적인 끼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이제 한 거지. 정말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셨다 했어요. 노 전 사령관이 역술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직접 손님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철학도 보시고 다 터득한 사람. 철학도 보고 다 터득했다. 계명도 하고 사주 명리 다 터득했다. 점집의 법사입니다. 법사. 12.3 내란 사태 때도 노 전 사령관이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3일날 터졌나? 그분의 전에 계시고 전에 항상 있어요. 계엄날 이 점집에 있었답니다. 특이한 걸 점집에. 봤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밤 12시에 엄청 되게 좋은 차가 두 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차 안에서 돈 버는 도구들을 밑에서 꺼내는데 막 지금도 있고 나무 같은 거 긴 것도 있고 깃발 같은 것도 있고.
취재진과 만난 한 주민은 노 전 사령관을 아예 남자 보살로 기억했습니다. 남자 보살 JTBC 법사. 지난 3일 밤 10시 33분 그러니까 이제 그 건진 법사도 그러고 명태균이도 그러고 천공도 그러고 이제 이 노상원까지 보니까 다 그쪽 무술 그쪽입니다 보니까. 자, 이거 참 큰일 날 정권이네 보니까. 무속 정권이에요 보니까. 김용현 정부가 외부로 샌다.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용현 3일 정부가 샌다라는 취지의 발언 3일 시국선언이 트리거 됐을 것이다. 자, 3일 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정부가 자꾸 새는 것 같다. 주변에 얘기가 자꾸 새는 것 같다. 비상계엄 당일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14인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김 전 장관에게 그거에 시그널이 됐을 것이다. 그날 밤 윤석열은 오후 7시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김 전 장관, 김용현이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과 차례로 불러들여서 계엄 모의를 한 겁니다. 이 전조가 미리 정부가 외부로 샌다라는 것을 감지한 김용현, 윤석열 등이 거사를 일으킨 거죠. 그 거사 일시 11시는 해시죠, 해시. 자, 12간지로 하면 해시인데 이 김건희가 건진으로부터 날짜와 시각을 점지받았다라고 합니다. 계엄이 실패하자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왜 잘못 줬냐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요.